안녕하십니까, 최원주입니다. VIP 구독자 리퀘스트 세 종목입니다. 자,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하고 대성산업 HMM입니다. 자, 선물 인버스는 아마 뭐 너무 급작스럽게 달러가 올라서 하락으로 베팅하신 건데, 뭐 일단은 베팅 방향은 좀 다르게 진행이 됐죠. 자, 달러를 그럼 보시면 지금 반대로 되고 있죠, 그죠? 자, 여기서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추가로 1300원을 돌파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많았죠. 1350원 뭐 이상은 뭐 일단은 멈칫할 가능성이 있는데 뚫어버렸죠. 뭐 당연한 건 그런 거죠. 일단 불안하다는 거, 그죠? 강달러 현상이 나는 거는 그만큼 국제 경기가 불안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또 러시아 뭐 때문에 원자재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고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안전자산 강화, 달러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일단 인버스보다는 항상 레버리지를 하는 게 ETF 쪽은 더 낫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자, ETF이기 때문에 얘는 뭐 거짓 없이 달러가 이제 상승을 해야, 아니 하락을 해야 얘는 오를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여기를 파인데를 보시면 달러가 1350원을 다시 깨고 하향해야 8600원을 들어올 수가 있죠. 지금 딱 그 구조로 돼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8600으로 잡으시고요. 8600을 1350 이하 깨지는 걸로. 자, 반대로 지금 1430원 이런데 환율이 1500원으로 향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1450원이 넘으면 이 저점을 다시 깨겠죠. 1440원이 넘으면.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일단 1440원 돌파하면 7925원 요 밑으로 하향하겠죠. 자, 요렇게 구조가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생각해야죠. 이제 이게 선물 라인으로 베팅하는 거잖아요. 그죠? 상품으로 베팅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인덱스가 지금 달라요. 그래서 얘는 개별적인 호재가 있을 수가 없죠. 이 상품에 대한 ETF에 대한 개별적인 호재는 없다는 거죠. 그죠? 무조건 달러 인덱스로 가는 거기 때문에 환율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뭐 2,000원 뭐 이렇게 가지는 않겠죠. 물론 당연히. 근데 1,500원까지 만약에 또 갖다 찍어 내려온다면 요거는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이전 저점 이탈하는 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자, 반대로 이제 극적인 것들은 뭐가 있냐 하면 뭐 인플레이션 지수가 낮아져서 약간 조기에 금리 인상, 그러니까 연착륙 가능성이 생겼다. 이러면 좀 달러가 진정될 수는 있겠죠. 근데 높은 곳에 베팅하면 하실수록 이거는 시간은 상당히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라는 건 결국 여기는 1,100원대일 거 아니에요. 1,200원 초반,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건 좀 진중하게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대성산업인데 대성산업은 이제 LNG 관련주였죠. 이 뭐죠? GSE. GSE가 상당히 강했었죠. 이때 이제 푸틴이 러시안 침공할 때부터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부터 그야말로 뭐 이렇게 됐죠. 근데 얘도 보면 이거예요. 이렇게 그죠? 삼각 수렴 형태를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얘도 수렴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여기 뚫을 확률은 상당히 낮아지죠. 그러니까 자, 그럼 대성산업은 또 차트가 다르죠. 대성산업은 여기서 확산형이었어요. 반대로, 그죠? 확산됐다가 이렇게 됐죠. 그죠? 확산해서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얘는 여기가 다시 저항이 되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7,000원 다시 돌파할 확률이 상당히 떨어지죠. 자, 얘는 이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요 추세선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자, 여기랑 여기를 연결한 선이거든요. 근데 요것만 봐도 일단 딱딱 여기서 그야말로 저항을 딱딱 받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관리를 잘 받는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런 것들은 그림이 잘 나오는 것들은 관리를 잘 받는다. 자, 그러면 얘는 시장 안정과 더불어 또 유가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러면 대체 에너지로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근데 얘는 사실 LNG 말고도 뭐 석유, 가스, 석유 부분도 있어요. 따로. 이게 GS하고 이게 그거잖아요. 같은 계열인데, 요거를 딱 지금 요것만으로
한중돼서 볼 수는 없지만 지금 그 테마로 올라왔기 때문에 얘는 또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이 종목은. 자, 중요한 지지라인은 일단 4,000원이고요. 예. 4,000원을 계속 지켜내는 게 좋아요. 예. 뭐 잠시 이탈하는 건 뭐 어쩔 수 없겠죠. 지금 시장도 워낙 불안하니까. 예. 자, 그리고 얘도 그래도 테마주였는데도 얘 저가를 깼다는 건 얘도 지금 다 시장 폭락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도 못 지켜낼 확률도 일단 열어두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뭐 다시 가스 테마들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작업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 5,000원에 한번 뭐 닿더라도 요 선으로 회귀할 가능성은 있어요. 아직은. 근데 이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기로 가면 이게 7,000원이 되는데 7,000원 가긴 지금 어렵죠. 자, 또 반면에 이제 그런 건 있죠. 전쟁이 장기화되고 이제 겨울이 오죠. 지금 유럽도 에너지 절약의 한파라고 하죠. 날씨가 추워서가 아니라 에너지 절약으로 한파가 온다. 그러면 뭐 LNG 쪽 또 한번 관심을 받을 확률이 높다. GSE하고 눈치를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제일 그죠? 지금 현재 강한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GSE 흐름 한번 따라 보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GSE도 아직은 이게 죽은 차트는 아니에요. 200일선에서 리턴 가능성을 한번 두고 있습니다. 자, 얘는 근데 장기 평선 다 무너진 상태라서 5,000원 어떻게 재반등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여기서 먹히면 이렇게 한번 또 내려갈 수도 있고요. 자, 얘는 어쨌든 관건이 5,000원부터예요. 그리고 5,000원에서 이런 가지들이 있죠. 요런데 이런 단기에 물량 터졌던 애들 많이 터진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요런 데서 또 5,500원, 뭐 5,600원 요런 데서 멈칫하면 요런 데서 나오는 것도 하나의 좋은 스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HMM인데 HMM은 참 아이러니하게 또 민영화 계획 딱 이렇게 발표되니까 또 주가 흘러내렸죠. 근데 이거는 그것 때문에 흘러내렸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지금 뭐 시장 때문에 흘러내렸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또 뜬금없이 그런 얘기 나오죠. 3분기 실적 악화 우려. 이게 뭔 우려인지 저는 이걸 너무 통계의 어떤 그런 마법이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1, 4분기에 뭐 1,000억을 했다. 근데 사실은 전년 4, 4분기에 200억이라고 칠게요. 영업이 5배 증가했죠. 근데 만약에 다음 분기에 2분기에 800억을 했다. 계산하기 쉽게. 그러면 그러니까 전해 4분기에 비교해서는 4배예요. 근데 이건 20% 감소가 되죠. 전분기에.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올해 1분기 영업이익 3조 1,000억.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거죠. 3조 1,000억이면 사실상. 자, 그 다음 분기 2조 9천억. 이것도 물론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번에 시장 예상치가 2조 5천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 나와요. 자, 이게 떨어졌다고 치지만 올해 영업이익이 10조예요. 10조. 예상 영업이익 10조. 그 전에 7조. 그 전에는 1,000억, 9,800억. 그 전에는 마이너스 3,000억. 자, 이걸 갖다가 실적 우려라고 하는 거는 약간 통계의 그런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얘는 지금 시장 때문에 흘러내린 거고요. 같이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상당히 큰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기관 외인들 차익 실현 물량들 뭐 다 맞고 또 되돌림파까지 얘는 정석대로 진행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수렴 단계라고 말씀드렸고 삼각 수렴. 자, 지금 요 삼각 수렴을 그려놓고 이겨냈다고 얘는 이겨냈어요라고 할 종목이 몇 개 없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지금 다 뭐 초토화가 됐는데 차트들이 그죠? 이 정도면 저는 방어 잘했다고 봅니다. 뭐 보유하신 분들은 야 신저가다 이럴 수는 있죠. 물론 52주 신저가긴 한데 2년사의 신저가기도 하죠. 이거를 그렇게 폄하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얘는 그럼 결국 뭐냐면 시장과 뭐 이런 분위기들 때문에 내려왔지만 다시 올릴 명분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얘를 굳이 BPS로만 봐도 지금 얘가 4만 원이에요. 4만 1,000원. BPS만 4만 1,000원이죠. 더 좋아질 수밖에 없죠. 작년보다 BPS가. 왜? 차산은 확 늘어버렸죠. 부채는 줄고 자본 총계도 늘었어요. 영업이익도 늘고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얘도
이젠 저평가 상태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민영화 뭐 플랜도 나오고 이런 것들, 그리고 외국 아직도 살아있는 외국인 수급들, 이런 것들 더해질 때 얘는 반등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어요. 자, 이게 제가 예전에 그려놨던 지지라인의 마지막 지지라인까지 나왔죠. 뭐 하나 더 그려봤자 이쯤이죠. 15,500원? 15,500원. 15,500원까지 떨어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음 지지라인이 15,500원입니다.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 이거 다음 지지라인 얼마예요? 뭐 알려드리는 건 좋지만 그게 의미는 없어요. 지지라인은 지지라인일 뿐이지 시장이 폭락해서 무너지면 그 지지라인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삼성전자 무너지는 것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이 수많은 지지라인 제가 여기서부터 66,000원부터 그렸는데 결국 다 깨졌죠. 마지막 그려놓은 거 51,000원은 지켜냈습니다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떨어지는 건 사실 굉장히 기분은 나쁘지만 의미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자, 그래서 저는 얘는 얼마든지 반등에 그런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요 대세 추세선도 이렇게 보시면, 그죠? 선이 많아지는 건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자, 얘도 결국은 욜로 회귀해서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라는 거. 자, 하지만 단기에 일단 2만 원 빨리 들어가야 되고, 여기 아래 추세선 있죠, 요거요. 여기랑 여기를 연결한 아래 추선으로는 빨리 좀 회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차트가 덜 깨지고 잘 지켜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VIP 구독자 리퀘스트 세 종목이었습니다.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 대성산업, HMM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